공부장창 구독자님들 사랑 싸우는 수학은 해설지를 보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라는 그 초등, 중등 공부방에서 키워진 아이들이 그런 편견 속에 많이 살고 있어요. 애들 답지를 뺏기고 있어서 그래. 해설지를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답지를 뺏겨서 숙제를 하는 애들이거든요. 걔 그거 공부 아니지. 그런 거는 해설서 보면 안 되는데 딱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일단 고등 먼저. 답지를 봐야 되는 경우는 개념 학습 끝낸 경우. 개념 학습은 다 끝내 있어야 돼요. 난 공부를 다 했음에도 이 문제 접근을 하지 못했어. 그때 두 가지 결로 가야 돼요. 시간이 많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충분히 많으면 해설 보지 말라고 해야죠. 제가 답을 낼 때까지 스스로 오래 고민하라고. 한 문제 한 일주일, 한 달 자꾸 고민해도 되거든, 시간 많을 때. 근데 내일 시험인데 그걸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시간 없다? 더 이상 궁리할 시간과 여유가 없을 때, 그때는 해설서를 학습을 해가지고 해설서를 내가 재현을 할 수 있나. 잘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학교쌤, 학원쌤들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 설명을 듣는 거랑 해설서 보는 게 왜 달라요? 스스로 궁리하지 못했을 때 설명해 달라고 하잖아. 답지 보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설서 두꺼운 교재를 애들 사게 해요. 해설서 이해 안 되면 가지고 와 라고 해서 해설서를 또 설명을 해줘요. 그런 거 말고는 보통은 중학생들 해설서 보지 말라는 거는 뺏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내가 개념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측정할 길이 없잖아요. 네. 문제 푸는 목적 자체가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측정하기 위해서인데 문제가 안 풀린다, 공부가 안 됐을 수도 있거든. 그럼 답지를 보면 바로 해결하고 스탑 해버리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때 개념 체크해보면 애들이 개념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애들 해설서 보면 안 되죠. 근데 내가 엄청 자신 있어. 이번 달은 막 통달한 것 같은데 그것도 두 분류로 나눌 것 같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안 클 수도 있다고. 논리적 추론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단순 어떤 계산이나 막 이런 것들 말고, 기본 유형 말고 고난도로 내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심화 문제라고 하죠. 심화 문제 해결하는 능력은 하나도 안 크겠죠, 해설서를 보고 공부를 하면. 근데 심화 문제를 안 풀어도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심화까지 건들고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해설서를 보고 심화 문제를 푼다? 좀 왜 푸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해설서를 공부를 해서 내 거로 만들어서 유사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도움이 되는 거죠. 해설서 보고 나면 무조건 유사 문제를 풀어봐야 돼. 비슷하게 생긴 거, 비슷한 단원과 비슷한 개념 적용 문제들. 이번 문제집이 없으면 문제집 하나 더 사서라도 풀어야 되는 건데 그 문제만 풀고 나면 뺏긴 거랑 똑같다. 그래서 보통은 해설서 보지 말라고 해요. 해설서 보고 배우는 거랑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랑 자기주도 학습자 관점에서는 똑같다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배웠는지 뺏겼는지 이거 판별이 돼야 되는 거지. 일반 보습학원에서 그러면 심지어 해설서를 뺏어 뺏겨 올까봐 그렇고, 애들이 막 많이 틀리면 다시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해설서를 뺏어요. 저희도 답지 뺏기는 애들이 해설서 뺏어요. 이게 해설서를 보는 게 풀이법을 익히는 건가요? 풀이법을 익히는 거면 다행이긴 한데 답을 맞추려고 해설서 보는 그게 아이들이 있어요. 답을 굳이 왜 맞추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거를 맞추려고 그냥 해설서 보고 아 이렇게 푸는 거지 하면서 따라 풀고, 그 단기 기억으로 뺏겨 푸는 거지. 이거를 내가 숙달했는지 측정이 잘 안 돼요. 양치기로 문제 많이 풀면서 조져 나가는 애들은 1회독 단계에서 뺏겨 푸는 느낌으로 좀 했다가 다음 책이나 그 다음 책에서 이게 잘 적용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나 체크업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은 중요하긴 하죠. 유사 문제가 풀려야 돼요. 유사 문제. 그 단원에 있는 비슷한 수준의 문제들이 그 작업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문제만 풀린다? 이렇게 하면 뭘 한 건지 모르겠죠. 그 문제만을 풀기 위한 해설 참고라고 하면 의미는 없다. 그 문제를 통해서 공부가 깊어졌으면 의미는 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끝까지 해설 안 보고 답을 내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문제를 지금 풀어낼 필요가 없잖아. 지금 답 안 내도 되거든. 3일, 5일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엄청 많이 들어요. 결국 스스로 답내는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어려움 만날 때마다 풀어달라고 안 가. 아까도 어떤 문제 풀어달라고 왔는데 그 풀어달래요. 풀어달라. 야 그거 답지 보고 해라. 내가 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고 앉혀가지고 답 나올 때까지 여기서 가지마. 제 앞에서 답 나올 때까지 풀게 했어요. 답 내고 가던데. 근데 그걸 풀어달라고 와. 풀어달라고 오고 이제 알겠어요 하고 가요. 그게 공부 끝. 초딩들 중학교 1, 2학년들이 그런 잘못된 습관 든 채로 이 학원에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모르겠어요 라고 바로 와. 질문 형태가 거지 같아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라고 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아이가 개념 학습이 안 된 것 같으면 그때는 설명을 다 해줘야죠. 개념을
익혔는지 확인을 시켜줘야 되고 되게 불편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 1차 방정식조차도 스스로 못 푸는 애들이 많은데 개념 공부가 안 돼 있더라고. 이항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등식의 성질부터 시계 등호가 2개가 1차 방정식인데 등호를 2개 적어놨어요. 가는데 답이 안 나오고 계속 식만 쌓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는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초등수학 때는 결국에 는 하다가 답이 나오거든요. 3분의 2 더하기 뭐 2분의 3은 해가지고 뭐 통분하고 는 해가지고 끝까지 답 나올 때까지 는 하다 보면 결국에 답 앞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계속 는을 붙이고 있더라고.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개념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은 봐도 되는데 두 분류로 나눠가지고 내가 시간적 여유가 많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시간적 여유 없을 때는 바로 해설을 요구해야죠.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이렇게 계속 풀고 해설을 봐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내가 못 푸는 문제라고 여기면 돼요. 그런 비슷한 문제는 찍어버리면 되는 거지. 실전에 나왔을 때 개념 공부조차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 기본 개념 공부를 해야죠. 하듯이 얘기로 갈 필요도 없이 그렇지, 공부를 해야죠. 그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되는 그 문제를 풀면 안 되죠. 또 일선에서는 문제풀이를 통해 개념을 익힐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개념 공부 안 하고 다 적어져 문제부터 풀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렇게 해도 익혀지거든요. 어른들 어떤 특정 시험 단기로 준비할 때 기출 쫙 풀고 그거로 딱 단기 암기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시험 통과하고 나면 다 까먹잖아요. 그런 류의 시험 공부를 할 거면 그 유효하죠. 근데 내가 쌓아 나가야 되는 공부를 할 때 그 문제를 맞춘 게 뭐가 의미가 있는가. 내거가 돼야 되는 거라면 개념도 차곡차곡 문제풀이에 적용 안 되는 공부도 좀 해야죠. 시험 끝나 중급집에 너무 비싸고 주잡채 시험 성적 망했는데 철판 깔아 아이언맨 엄마